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날씨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가 보이세요? 주변에 와, 화려한 꽃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도 그렇고요. 학교 주변에 자, 많은 벚꽃들이 지금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뭐 동학사라든지 뭐 대청댐 가는 길 아니면 그 용수골만 하더라도 좀 많은 벚꽃들이 봄을 만끽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목련은 이제 조금 더 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봄하면 생각나는 꽃이 또 개나리도 있죠. 노란색의 꽃. 자, 이런 꽃들이 우리 일주일 사이에 많이 활짝 폈습니다. 만발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여행 가야죠. 꽃 구경 가야 되잖아요.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그래도 가끔씩은 자, 꽃을 보면서 바깥바람 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혹여나 좀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사진으로나마 봄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행입니다. 여행. 말만 들어도 신나죠. 말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정말 빡빡했던 내 일주일, 빡빡했던 내 위치에 맞는 사회생활, 학교생활, 대학생활 이런 것을 모두 떨쳐버리고 정말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계절이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적당한 온도에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봄이고 그런 주제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상만 좀 해봅시다. 우리 학기 중이라 여행은 못 가지만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그동안 성장하면서 뭐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뭐 짤막하게 뭐 하루짜리 여행이든 1박 2일이든 정말 다양한 어떤 여행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그런 여행을 통해서 또 반성도 해보고 자기 성찰도 해보고 자,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새로운 모험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행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졸업여행으로도 많이 가고요. 졸업여행. 자, 그리고 부모님과 우리 식구들과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 말만 들어도 아주 흥분이 됩니다. 친한 친구와 떠나는 친구와의 여행. 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끝내고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친한 친구들과의 어떤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친구들 4명하고 배낭을 메고 대구에 있는 가야산 정상 등반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당시 광안리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그렇게 친구들과 3박 4일 정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와의 우정여행.
추억여행. 신나죠. 또한 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 휴식을 취한 목적의 여행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어찌 되었든 간에 여행이라는 단어는 참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신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행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어떤 목적의 여행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곳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하는 거죠.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동반자. 자,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가치 7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장하면서 매번 대전에만 있을 수 없잖아. 서울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그리고 저 바닷가 인근 해안 지역에 뭐 거제도도 가보고요, 제주도도 가보고. 자, 조금 여유가 되면 정말 동떨어진 해외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죠. 20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외국인 만났을 때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죠. 잘 모르는 동네에 가서 외국인들과 일주일, 한 달, 1년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거, 여행을 통해서 참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떠나보면 어떨까요? 혼자서 내가 일정 다 조회해보고 플랜을 다 짜서 이것저것 다녀보면서 자기 성찰도 하면서 자기 자신감도 끌어올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다양하게 해외 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친구를 사귈 수도 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지식, 지혜들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모험심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여행과 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행과 병에는 공통점이 있다. 뭘까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대요. 자, 우리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여행을 다녔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여행을 다녔고 어떤 생각으로 여행을 즐겼고 또 여행을 다녀와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자,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것이 여행 상품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느끼는 감정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같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 다른 사람들도 거의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개선만 할 줄 안다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여행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여행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과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디를 다녀왔는지
여행 다녀와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1주차 과제를 냈던 동영상을 보고 느낌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혹시 고칠 점이 있는지. 자,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과 그것을 서로 확인을 해서 잘된 점은 그대로 이어가고요,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자, 어쨌든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7가지. 자, 앞에서 나열한 것처럼, 자, 이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진 너무 이쁘죠? 낙타를 타고 있습니다. 낙타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낙타의 엄마가 누굴까요? 낙타의 엄마가 누굴까요? 맞히는 사람 있을까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아재 개그예요. 낙타의 엄마는 늑대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푸하하하. 자, 첫 번째. 자,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여행지에서는, 자,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고요, 그 나라의 전통문화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에서 먹고 보고 즐기는 모든 것이 새롭고 그저 흥미롭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행의 묘미이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로만 봤었던 어떤 세계 유명 관광지, 아니면 세계 문화 유산들,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학습이 가장 중요한 학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책을 봐서 책에 나오는 뭐 루브르 박물관이 어떻고 모나리자가 어떻고 감흥이 없잖아요.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따뜻한 곳으로 가든 추운 곳으로 가든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거부감 없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분명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를 다녀와 봤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계절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뉴질랜드 남섬 캠핑카를 대여해서 렌트를 해서 뉴질랜드 남섬을 한 바퀴 뺑 돈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름이니까 그날에는 겨울이죠. 눈이 엄청 많이 왔고요. 땅이 넓어서 어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최소 5시간 이상씩 운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새롭죠. 정말 우리나라 뜨거운 날씨에 뉴질랜드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추워서 잠바 입고, 그것도 새로운 경험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행이 출발돼서 뉴질랜드 남섬을 돌면서 어떤 새로운 경험, 반지의 제왕 영화를 찍었던 산도 올라가 보고요, 만년설이 녹아서 차가운 호수에 연어를 양식해서 그 연어를 회로 먹었던 기억, 힘들게 목적지까지 가서 캠핑카를, 그 좁은 캠핑카 내에서 생활했던 기억. 솔직히 뭐 다시 해보고 싶은 그런 기억은 아닌데요, 어쨌든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현지에서 하는
언어 학습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학습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영어 공부 열심히 단어 외우고 수거 외우고 문장 외워서 2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즉시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 이상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죠. 낯선 사람들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처음 배우는 단계라면 당연히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도 너무 네이티브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의사소통이란, 대화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전달되면 돼요. 발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쓰는 그 습관대로만 쓰면 돼요. 그것이 바로 경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죠. 현지에서 수없는 실수와 깨달음을 반복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외국어로도 편안하게 즐기며 소통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여행은 전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소통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좋은 기회라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 시절 때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국외 여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사투리가 있고요. 다양한 방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 도민들만 만나도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방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사진 먼저 감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먼 석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 가치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험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물론 패키지 여행도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고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배울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어떤 하나의 유적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패키지 여행은 모든 일정, 모든 스케줄을 가이드가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자유여행, 프리 여행으로 나 혼자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험이에요. 도전입니다. 열정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행을 하면 주로 낯선 것들로 가득한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주변 환경에서 지내던 거하고는 180도 다르죠. 익숙하지 않았던 내 내면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고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내재되어 있던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또는 결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 아름다우기만 할까요? 여행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모든 여행은 완벽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행 중 마주치는 역경, 고난, 이런 과정들을 극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더 스펙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무슨 사진일까요? 청소하고 있네요. 자, 해외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행 중에 우연한 기회로 해외 봉사에 참여하거나 해외 봉사를 마치고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과 해외 봉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워킹 할리데이가 있었죠. 워킹 할리데이. 일을 하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겁니다. 물론 학생 신분으로 정규 직원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내 목표에 맞게 움직이고 공부하고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아르바이트 하고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워킹 할리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저는 워킹 할리데이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가정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40 중반이 됐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도전하세요.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저희 친형이 현재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저희 친형이 호주로 워킹 할리데이를 갔습니다. 호주 갔을 때 94년도에 워킹 할리데이를 갔는데 워킹 할리데이 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딱 100만원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결혼했고요. 지금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기 싫대요. 워킹 할리데이 경험을 통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림처럼, 여기 사진처럼 청소도 해보고요. 포장, 박스 포장도 해보고, 길거리 청소, 호텔 청소, 다양한 일을 해봤다고 합니다. 지금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인생의 경험이고 인생의 무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해봤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커다란 목표가 큰, 덩치가 큰 그런 해외 봉사가 아니더라도 현재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현지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해외 봉사를 통해서 조금은 특별한 시간과 행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대학 신분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더군다나 그 여행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더 하셔야 되죠. 사진이 너무 이쁩니다. 다음은 다양한 국적의 친구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제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해외여행이 많지가 않았었고 단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펜팔이었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을 얼굴은 모르지만 펜팔을 통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그래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 해외여행을 통해서 현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버디 혹은 여행을 하면서 만난 친구와의 우정은 매우 특별하며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발이 아플 정도로 많이 걸었던 기억,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힐링했던 추억, 모르는 음식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안타까운 기억과 호스텔에서 만난 외국인과 이야기했던 경험들, 또한 여행 중에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만들어 보세요. 저희 큰딸이 1월달에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단기 어학연수예요. 1개월 딱 갔다 왔는데 1개월 만에
필리핀 현지 친구들을 만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SNS로 서로 대화하고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예요? 친구 생겼죠. 그리고 그 친구와 SNS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우리 영어학원 안 다녀도 돼요. 자, 6번째입니다. 공부하고 있네요. 어우. 자,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분명히 행복의 근원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양파와 같습니다. 까도 끝이 없죠.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여행 중에 최고의 교훈을 얻는다. 자, 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자,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히,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도전적이고,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행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른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더욱 빨리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 중에 얻는 교육은 교과서, 선생님, 부모님으로부터의 배움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스로 터득하는 깨달음이다. 저는 한 20개국의 여행을 다니고 물론 비즈니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공감하는 글입니다. 정말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각종 예능 프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한국 문화를 소개해주는 영국 남자라는 채널 아시나요? 영국 남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어떤 다양한 먹거리, 식거리 아니면 유명 관광지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채널인데, 영국 남자가 왜 그렇게 됐겠어요? 여행 중에 쏙 빠진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누군가에 전달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자기만의 어떤 터득한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여행의 상품을 만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행을 하고 나면 스스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까지 플러스 알파를 쌓인다라면 정말 환상이지 않겠어요? 너무 부럽다. 자, 여러분들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사진 멋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자, 여행은 7번째. 자, 모험심을 기르기 위해서 떠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모험을 할 용기가 없다면, 모험할 용기가 없어서 여행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모험심을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모험을 기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번지 점프로, 어떤 사람은 패러글라이딩으로, 어떤 사람들은 스노클링으로. 물론 처음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 혼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자, 오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 첫 해외여행 때 설레는 마음으로 탔던 비행기, 두렵기만 했던 수영을 배우고 첫 잠수에 성공한 날,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여행기를 자, 이번 주 과제로 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여행 중에 어떤 부분이 특별했을까?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아직까지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흥분시키는 그러한 특별한 여행이 있었는가? 무엇이든 새로운 것, 처음 하는 것은 자, 시작이 두렵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나름대로 충분히 용감했기 때문에, 지금도 용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처음과 새로움을 경험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움과 처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번의 배낭여행, 한 번의 혼자의 여행을 겪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혼자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방식과 각자의 의미가 다릅니다. 친구들끼리 가면 그걸로 인해서 더 좋고요. 가족여행은 가족 간의 어떤 사랑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어서 그 여행이 좋고요. 혼자 가는 여행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과 또 다른 도전과 모험을 기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거죠.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습니다. 때문에 세상 탐험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우리 대면 수업 때 제가 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제 대학원 후배가 2002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제가 그 사이판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에서 대학원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 대학원 후배는 혼자 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사람이랑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대학원 후배한테 물어봤습니다. 혼자 왜 여행을 가느냐? 혼자 왜 사이판을 갔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 후배가 기내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이판을 갑니다. 취미가 뭔데? 스킨 스쿠버입니다. 바다에 잠수해서 바다 속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 취미입니다. 와, 너무 멋지다. 그럼 그런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 텐데 어떻게 준비했니? 숙소 잡아야죠. 장비 있어야 되죠. 잠수를 하기 위해서 포인트까지 이동해야 되죠. 많은 비용 들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가 자기가 한 학기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고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기는 그 모아온 돈으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도 이 후배 얘기하면 따라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겨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못 해봤는데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방학이 됨과 동시에 나는 여행을 떠난다. 제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을 해보시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자, 어느 하나의 동영상에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면 수업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도 현재 이르기까지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자,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휴대폰이 대중화됐었나요?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자, 스마트폰은 언제 시작됐냐면 200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첫 시작이었고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어서 런칭을 하게 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역사는 지금 현재 불과 1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80년대 뭐가 있었어요? 해외에 대한 정보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무작정 지도 하나 들고 떠나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극복하고 개척하며 도전하는 여행이 바로 이 시기였다는 거죠. 적은 비용으로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자, 여행의 트렌드가 바뀝니다. 먹고 놀며 즐기는 여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업의 강도가 높아지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휴식을 갖자. 그래서 휴양지가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었죠. 발리, 태국의 파타야, 사이판, 괌, 팔라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세계 유명의 휴양지가 이때부터 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휴식만 취하는 것도 사실 지겹잖아요. 중간중간에 관광도 하고 바다 스포츠도 해양 스포츠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라면 베스트였죠. 자, 최근에는 어떤 여행으로 바뀌었습니까? 성찰하는 여행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요? 보통 직장인들은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급여를 받죠. 급여를 차곡차곡 모아 나서 여름 휴가 때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갑니다.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쌓아온 스트레스, 1년 동안 지친 내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시작이에요. 또 지친 일상의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다시 힘든 일상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작정 휴식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미래 설계를 위한 성찰하는 여행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어느 누구보다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행 상품을 만들어내는 내가 이러한 트렌드를 모르고 여행 상품을 만들면 될까요? 내 고객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하루 종일 관광만 하는 그러한 여행 상품을 소개한다고 하면 고객이 만족할까요? 그렇죠. 나는 정말 그 사이판에 가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쉬고 싶은데 태국 방콕에 하루 종일 자 여기저기 문화관광 유산지만 보고 돌아다니는 여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고객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여행의 트렌드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고객이 누구냐,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리한 여행가, 영리한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2주차 드리는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특별한 여행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다닌 모든 여행 중에서 자, 기억 남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한 여행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행 다녀본 데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었을 거고 여러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과제는 나만의 특별한 여행기라고 해서 하나의 여행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녀본 여행지 중에 어떤 섹션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래서 좋았다, 여기는 이래서 좋았다, 여기는 내가 새로운 경험을 몰랐던 경험을 해봤다, 여기 갔더니 새로운 친구를 만났고, 자, 이곳에 갔더니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음식을 먹어봤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다, 도전을 해봤고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새로운 친구를 얻었고 여행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과제를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과제에는 조금 더 압축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여행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영상은 다양한 여행지를 선택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여행지 중에 정말 알곡을 하나 골라서 거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번 과제는 하나의 포커스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내 경험을 다 쏟아낸다라고 하시고 내 경험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다. 여기 가서는 이래서 좋았고 저기 가서는 저래서 좋았고 그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과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형식은 여행지 선택 배경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여행을 선택했을 때 뭐 영상을 보고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카탈로그를 보고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TV 광고를 보고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추천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억나는 대로 여행의 특징이라든지 방문했던 장소 간단하게 소개하시고요. 이 여행에 갔었던 목적이 뭐였는지, 그리고 여행 종료 후 배운 것이 있다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여러분들의 지난 추억, 여러분들의 지난 경험을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과제는 자, 우리 다음주 수업 전까지 자,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자,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내 주변 사람들 다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행복의 가치, 앞에서 본 것처럼 7가지가 있고요. 무궁무진하게 엄청난 효과를,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필수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갈 겁니다. 이 여행, 이 기회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영리한 사람이 돼서 맞춤형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행 갑시다. 여행 갑시다. 아름다운 봄날 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여행 가자고요.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